사유서를 보면 몸이 좀 많이 안 좋았나 봐요. 네. 지금 21일 날 재판에 불출석을 했죠. 이유가 불출석 사유서가 뭐냐면 밤새 어지럼증, 가슴 통증이 있다라고 이제 이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이면에는 지금 그 정유라 네. 딸의 이제 그 재판 증언 녹취록 그리고 지금 뭐 심지어 살모사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러니까요. 사실 정유라 씨 쪽 변호사 오모 변호사의 이제 진술이었죠. 뭐 부적절하다 사과는 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최순실 씨한테 전해지면서 굉장한 어떤 그 패닉 상태에 이르렀다. 이제 이런 형태의 그 전언인데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재판에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한다는 게 너무 싱겁고 버겁다는 이런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제출하는 불출석 사유서에 가슴 통증, 어지럼증 때문에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기가찰 노릇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살모사 얘기까지 나오면서 자, 어머니가 딸의 증언 녹취록을 보고 기가찰 노릇이다. 이게 무슨 내용을 보고 얘기한 건가요, 김 변호사님? 뭐 지난번 정유라 씨가 굉장히 특히 뭐 이경재 씨는 보쌈 증언이라고 해서 굉장히 혹독하게 비난을 했었는데 특검이 결국은 특검 증인으로 나와서 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한 증언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재용 전 부회장이 어떤 재판에 나와서 그래서 아마 그거에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재판에서 이제 오전 재판만 불출석하겠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네. 뭐 가슴 통증, 어지럼증 물론 뭐 국토 증세도 있다. 네, 굉장히 힘들어서 재판 참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는 뭐 재판을 불출석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일단 재판이 지금 굉장히 10월 16일까지 끝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전 재판이 공진이 돼버리면 또 오전 재판이 오후에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또 다음 재판을 한 길이 또 넘어가는. 계속 미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재판이 길어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경미한 그런 어떤 질병 가지고도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아프다는데 뭐 강제로 끌어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있어서 증언을 출석을 거부했는데 강제 구인처까지 발부했지만 데려오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 신동민 롯데회장의 재판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암초를 만난 거예요. 네. 네. 이 최순실 씨를 기가 차게 한 정유라 씨. 정유라 씨에 대해서 노승일 씨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네. 이 친구는 여과 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를 튈지 모르는 럭비공 수준인 거예요. 네. 툭 건드리면 이 친구가 탁 어디를 튈지 몰라요. 말해버릴 수 있다. 삼성하고 이 관계에서 정윤아는 최대의 핵심 증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죠. 네. 그러네요. 왜 거기에 갔는지 삼성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본인은 알고 인지하고 거기를 들어갔는데 자, 저게 바로 독일에서 오랜 생활을 같이 한 노승일 전 부장의 얘기인데 저 때부터 이제 럭비공 같다 정유라 이게 유명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정유라 씨 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외할아버지인 최태민 씨나 어머니인 최순실 씨는 어떤지 몰라도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나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 일가와 얽힐 얘기가 일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자 이런 충격적 얘기예요. 우리는 할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박 씨 집안에 매일 이유가 없다라는 태도까지 보였다. 특검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이 얽힐 이유가 없죠. 우리는 모두 이제 최태민 일가, 최순실 자매, 그리고 그의 이제 딸들, 뭐 장시호 씨를 포함해서 일가가 다 국정농단에 이제 참여한 정황들을 가지고 국민들이 분노했는데 정유라 씨도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20대 초반, 아직 신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변호를 맡고 있는데 딸 정유라도 맡는다. 이미 덴마크에서 송환되기 전부터 이런 준비들이 진행될 때 과연 기성세대가 이 정유라를 통제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빗장이 풀릴 것이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런 기대감 내지는 혹은 예측 이런 걸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서 송환돼서 들어와서 박 대통령과 어머니 사이는 전 하나도 모르고요.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할 때 저게 정말일까 거짓말일까? 근데 빗장이 풀렸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그 아주 확실하게 증언으로 이제 빗장이 풀린 것이 출두했을 때입니다. 자의로 나가서 그게 이제 지금 이경재 변호인은 사실상의 납치 아니냐, 보쌈 증언 아니냐, 증언이다. 또는 그 모친도 내가 최순실의 엄마인데 구치소에 있지만 이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유라 씨가 자의로 증언한 것은 거의 명백해 보입니다. 한번 빗장이 풀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보는데
이제 우리 각자 도생 아니냐 이런 예측은 했습니다만 글쎄, 각자 도생. 정유라 스스로의 길은 장시호 이 사촌언니와는 또 다르게 네. 아마 독자 행보를 펼치게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더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독자 행보를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장시호 씨 그리고 정유라 씨 둘 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자유분방하고 거침없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특검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천재적이다 이런 말까지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보다도 낫다. 네. 세상 이치에 대해서도 천재끼가 있다. 뭐 이런 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특급 도우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특검이 기소를 할 때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게 장시호 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통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 럭비공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통제할 수 없는 단독 드리블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지금 하는데 편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글 쓰는 걸 보면은 오히려 장시호 씨보다 훨씬 더 잘 쓰고 있고 천재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새벽 2시에 그 기자들, 취재 기자들을 피해서 이제 일정한 장소에 있다가 아침 10시에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모든 게 튀어나왔잖아요. 삼성이 아무나 이 말을 쓰라고 했다. 그 최순실 씨의 반대되는 그런 증언을 했고, 네. 삼성에도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신세대의 어떤 머리로서 굉장히 그 현실 감각에 능수능란하다.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더 이상 그 구치소에서 생활하기 싫고, 그 다음에 또 정유라 씨는 아이가 있고 세 번째 영장에 대한 어떤 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현명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변호사보다 낫다는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변호사보다 낫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네. 웬만한 변호사보다는 낫다. 아, 웬만한. 아, 예. 이렇게 대하는데 사실 인천공항에서부터 지금 이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나와서 증언 허위까지를 쭉 보면 말이죠. 네. 거의 본인이 언론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완벽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인천공항에서 인터뷰할 때는 변호인들, 그러니까 최순실 씨 측 변호인들과 굉장히 상의를 많이 해서 예. 최순실 씨를 위한 언론 인터뷰, 또 자신에게 유리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기점으로 해서 정유라 씨가 완전 변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변호인들에 의한 지시, 어드바이스에 의해서 행동을 해왔다고 한다면 네.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터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걸 표현한 거라 봅니다. 지금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변호인들이 만나려고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전혀.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를 마치 그리고 자기 관련 변호사들을 할아버지 취급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른이 밑에 나무라듯이. 그런데 오히려 정유라 씨의 머리는 그 한 수 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제가 볼 때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무 검찰하고 어떠한 서로 연락이 돼서 중요한 부분에서 검찰의 어떤 조서를 받고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이게 봅니다. 아주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구속영장 청구가 2번 되고 기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 있었다면 네. 변호인만 접견하잖아요. 그렇죠. 외부 정보가 통제돼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객관 중립적인 진술을 하면서 어머니를 도와야 되나 이렇게 이제 통제에 갇혀 있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구속이 기각돼서 밖에 있다 보니까 네. 저는 이재용 그 재판에서 깜짝 놀란 게 6월 27일에 제가 캄플라데하고 통화를 했고요. 녹취도 있는데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휴대폰 가지고 미스용 빌딩에 숨어 있다, 갇혀 있다 생각했는데 5만 군데 연락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검에겐 이게 더 유리하게 작동했다는 점에서 대반전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자, 미승빌딩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대단한 정유라입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탈북을 했다가요, 재입북을 했는데 자진해서 월북한 거냐, 아니면 사실상의 납북을 당한 거냐, 논란이 참 많은 탈북 여성 임지연 씨 사건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임지연 씨 바로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죠. 우리 민족끼리에 출연해서 한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게 돈으로 좌우지되는 남성 사이에서는 저같이 조국을 배신하고 도주한 여성들에게 차려지는 것은 오직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따르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남성 사이에서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특히 불이 꺼진 차례장방에 혼자 들어와 있을 때는 자국에 대한 생각, 고향에 있는 부모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아팠고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임지연 씨의 재입북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어요. 보안 수사대에서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임지연 씨 같은 경우는 원래 본명이 아니죠. 19세 때 평안남도 안주시 복문동에 원래 부모가 사는 집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출 경로를 이제 조사를 쭉 했었는데 결국 그 중국에서 3년 동안 중국 남성과 동거를 하다가 네. 이제 2014년도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바로 들어온 것도 아니죠. 다른 나라 3국을 경유해서 들어왔는데 결국은 방송 활동을 하고 또 한국에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추적을 했는데 단둥을 통해서 입국을 했다는 경로가 드러나면서 네. 이것은 자진 입국 아니냐. 그런데 원래부터 간첩이 아니라는 증거는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19세 때 나왔는데 교육을 받고 나올 소지는 충분히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또 만약에 간첩 교육을 받고 난파가 돼서 위장에서 난파가 됐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중국 남성과 3년 동안 동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혹시 부모를 핑계 삼아서 협박을 당해가지고 225국이죠. 그 사회교류국 협력국 여기 그 특파원들에게 결국은 포섭이 돼서 자진 입국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사의 단초가 된 게 집 나갈 사람이 열쇠나 두고 가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임지연 씨가 머물고 있던 이 고시텔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채권 주식업체에서는 4-5번 났어요. 스트레스를 있잖아요. 안해진 대부분 아니야. 내가 많았어요. 그래서 키를 놔두고 갔어요. 자기 방에 있어요. 밖에서 잠궈지는 순간 냉장 후드를 빼놓고 갔어요. 네, 지금 자진 납북이냐 탈북이냐 아니면 납치냐 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채권 추심업체에서 우편물을 4-5번 보내왔다. 지금 요 대목에서 이거 자진 입국일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 정찰총국하고 이제 컨택을 해서 접촉을 해서 넘어갔겠습니다만 애초에 저는 고시텔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것은 강제 납북일 것이다. 그런 얘기 처음에 왜냐하면 있었어요. 고시텔에 집이 그대로 있고 전혀 여행 준비를 하지 않고 잠깐 나갔다 들어올 사람 같은 방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채무채권 관계가 지금 하나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게 제2금융권도 아니고 말하자면 일수사채를 쓰는 것 같은 그야말로 무허가 대부업자에게 사채를 쓴 게 아니냐. 제3금융권급이죠. 요거 좀 이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에 부채 압박이 있었다면은 이게 자진 월북일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열쇠를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시텔은 밖에서 잠그는 키인데 문이 열려 있고 열쇠는 방 안에 있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 음식물이 있었는데 코드를 빼놨다. 요 두 가지는 이게 들어오지 않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영화를 같이 한 노승일 전 부장의 얘기인데 저 때부터 이제 럭비공 같다 정유라 이게 유명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정유라 씨 또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외할아버지인 최태민 씨나 어머니인 최순실 씨는 어떤지 몰라도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나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 일가와 얽힐 얘기가 일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자 이런 충격적 얘기예요. 우리는 할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박씨 집안에 매일 이유가 없다라는 태도까지 보였다. 특검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이 얽힐 이유가 없죠. 우리는 모두 이제 최태민 일가, 최순실 자매, 그리고 그의 이제 딸들, 뭐 장시호 씨를 포함해서 일가가 다 국정농단에 이제 참여한 정황들을 가지고 국민들이 분노했는데 정유라 씨도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20대 초반 아직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는 뭐 재판을 불출소 갈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일단 재판이 지금 굉장히 10월 16일까지 끝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전 재판이 공진이 돼버리면 또 오전 재판이 오후에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또 다음 재판을 한 길이 또 넘어가는 계속 미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재판이 길어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경미한 그런 어떤 질병 가지고도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아프다는데 뭐 강제로 끌어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있어서 증언을 출석을 거부했는데 강제 구인처까지 발부했지만 데려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유서를 보면 몸이 좀 많이 안 좋았나 봐요. 네, 지금 21일 날 재판에 불출석을 했죠. 이유가 불출석 사유서가 뭐냐면 밤새 어지럼증, 가슴 통증이 있다라고 이제 이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이면에는 지금 그 정유라 딸
딸의 이제 그 재판 증언 녹취록 그리고 지금 뭐 심지어 살모사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러니까요. 사실 정유라 쪽 변호사 오모 변호사의 이제 진술이었죠. 뭐 부적절하다 사과는 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최순실 씨한테 전해지면서 굉장한 어떤 그 패닉 상태에 이르렀다. 이제 이런 형태의 그 전원인데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재판에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한다는 게 너무 싱겁고 버겁다는 이런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제출하는 불출석 사유서에 가슴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 신동민 롯데회장의 재판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암초를 만난 거예요. 네. 네. 이 최순실 씨를 기가 차게 한 정유라 씨. 정유라 씨에 대해서 노승일 씨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네. 이 친구는 여과 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를 튈지 모르는 럭비공 수준인 거예요. 네. 툭 건드리면 이 친구가 탁 어디를 튈지 몰라요. 말해버릴 수 예. 있다. 삼성하고 이 관계에서 정윤아는 최대의 핵심 증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죠. 네. 그러네요. 왜 거기에 갔는지 삼성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본인은 알고 인지하고 거기를 들어갔는데 자, 저게 바로 독일에서 오랜 생 통증, 어지럼증 때문에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기가 찰 노릇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살모사 얘기까지 나오면서 자, 어머니가 딸의 증언 녹취록을 보고 기가 찰 노릇이다. 이게 무슨 내용을 보고 얘기한 건가요, 김 변호사님? 뭐 지난번 정유라 씨가 굉장히 특히 뭐 이경재 씨는 보쌈 증언이라고 해서 굉장히 혹독하게 비난을 했었는데 특검이 결국은 특검 증인으로 나와서 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한 증언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재용 전 부회장이 어떤 재판에 나와서 그래서 아마 그거에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재판에서 이제 오전 재판만 불출석하겠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네. 뭐 가슴 통증, 어지럼증 물론 뭐 국토 증세도 있다. 네, 굉장히 힘들어서 재판 참석이 어려울